또래 관계 자체가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은 게임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즉 게임 이외에는 다른 재미있는 게 없는 아이들이에요. 게임만이 나의 유일한 재미. 친구랑 함께 어울려서 재미있는 놀이나 운동,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불행히도 별로 없는 아이들은 게임밖에는 자기한테 친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거기에 아주 계속 몰입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정말 슬픈 제가 봤던 아이는 게임이 재미가 없다고 하면서도 중독에 빠져 있어요. 그것밖엔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독이란 게 꼭 정말 즐거움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구나.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그 아이와의 치료를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요인이 정신병리적 위험 요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ADHD라는 충동 조절 장애예요. 이 주의력과 충동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가 게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기 통제력을 배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HD 문제를 치료하지 않으면 게임 중독이 더 지속되거나 더 심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ADHD라는 문제를 게임 중독하고 연관해서 봤을 땐 ADHD는 게임 중독을 유발하는 유발병이기도 하고 동시에 게임 중독을 지속하게 만드는 지속병이기도 하고 세 번째는 게임 중독을 다른 충동 조절 장애하고 연결시켜주는 악화병이기도 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꼭 치료를 해주셔야 돼요. 그걸 놓치게 되면 게임 중독 문제 점점 더 심해지고 악화되고 충동 조절 장애로 연결돼서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의 카드를 가지고 몇백만 원씩 긁거나 친구를 속여서 아이디를 뺏어서 마음껏 하다가 경찰에 고발당하거나 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HD라는 병을 우리가 게임 중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경적인 위험 요인이죠. 우리나라 같은 동아시아권의 나라들이 게임 중독의 위험성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 데이터를 보면요. 유럽 쪽의 아이들이나 같은 연령대, 미국 쪽의 아이들보다 홍콩, 대만, 한국 이런 쪽의 친구들이 조금 더 위험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병률도 높고요. 기본적으로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 입학률만 보면 알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 대학 입학률이 30%에서 40%밖에 안 됩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대학을 가요. 우리나라 어떻죠?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80% 이상이고요, 일단.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야 되는 분위기이고 다 거기서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여가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 예술, 다른 취미들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게임 중독의 온상은 뭐다? 다른 활동들을 할 게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게임에만 몰입한다. 이런 특성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 다양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쉽지 않지만 가족끼리라도 그걸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요. 대안 활동이란 말도 쓰거든요. 게임 중독 치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게임 이외에 즐겁고 재밌는 활동들이 많다는 걸 아이랑 함께 경험해 보세요라고 하는 대안 활동이거든요. 그 대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거기에 과몰입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가족 기능이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게임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 게임 중독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새로운 대안적 활동들을 제안하고 적절한 자기 통제를 가르치고 시간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면 대부분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가 ADHD 같은 정신병리를 갖고 있지만 않다면, 그걸 제대로 치료만 해준다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취약성이 있는 아이들, 특히 ADHD 또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서 게임에 집착을 보이는 친구들에게는 약물 치료를 포함한 심리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게임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정리 말씀드릴 때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나쁜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게임은 우리 아이들한테 새로운 정체성을 탐색하는 기회도 되고요. 그리고 게임을 통한 동호회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넓힐 수도 있고요. 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인 능력을 개발하는 데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리고 게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온라인 문화에서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근데 그거에 중독이 돼서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정서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